눈길 미끄럽습니다. 군데군데 그 눈이 제법 많이 내린다 이런 문자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또 반면에 위례 신도시에 계신 분은 아유 대한민국이 넓군요. 여기는 날이 따뜻하고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날이 맑다 2180님. 그런데 눈길에는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죠. 바로 사고입니다. 큰 사고도 무섭지만 사실 살다 보면 가벼운 접촉사고 날 일들이 많거든요. 이게 다짜고짜 뒷목 잡고 나오는 피해자 모습 드라마에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로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있고 내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 분쟁은 줄이면서 사고를 좀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또 활용했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한국사내변호사회 이완근 회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실 때는 눈발이 좀 괜찮았습니까? 뭐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아직은. 최근에 그 후배 변호사가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늘 이 주제를 정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은 후배 변호사뿐만 아니고 저도 비슷하게 뒤에서 탁 받은 적도 있고 아이고. 거꾸로 뒤에서 탁 받친 적도 있고 그쵸. 예, 경미하게 받친 적도 있고 받은 적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운 좋게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아가지고 제가 받았을 때도 그냥 그분이 가시라고 하고 뭐 이제 서로 가라고 그냥 이 정도는 조심하십시오 뭐 이 정도 소리 듣고 서로 끝나서 좋게 끝났는데 이게 이제 그 보험 접수를 하고 하면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된 게 맞냐 이렇게 따져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요. 그 사고의 상황을 이게 너무 가장 최근의 사례라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차량은 괜찮았지만 앞 차량 운전자가 이제 내가 이 부딪혀서 충격으로 많이 네. 다쳤다 해서 고가의 소수 치료를 반복 중이다. 그리고 합의금을 좀 무겁게 부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사실 많아요. 이게 특수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높은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어떻게 사고가 정리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기존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로 진행되기가 되게 쉬웠거든요. 왜냐하면은 피해자의 몸 상태라는 거는 사실 피해자가 제일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피해자가 어딜 가냐면은 병원을 가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의사는 피해자의 말을 기초를 하겠지만 또 그분 입장에선 전문가시니까 자기 판단에 따라서 진료를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고 의사는 그거에 대해서 진료를 받고 이러면 사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야 이게 조금 아닌데 싶더라도 그거를 입증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내 몸도 아니고 내가 의사도 아니고 네. 근데 피해자는 그래서 심지어 나는 사고를 낸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상대방 사고를 당한 사람인데 아프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의사한테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 몸이라는 게 생각보다 약합니다. 이렇게 사건들을 접해보면 또 차라는 게 한 1톤 2톤씩 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우리가 차를 쉽게 접해서 그렇지 사실 차에 치이면 아프긴 많이 아프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랑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의사가 전문가긴 한데 의사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의 문진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피해자가 어디가 불편하다고 하면은 여기가 불편한 뭐겠구나 이렇게 하고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이렇다 보니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거 이 정도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거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 많았죠.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해자의 경우에는 이거 그렇게 중대해 보이지가 않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실제로 내가 아픈데 이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가 네네. 긁히거나 부러지거나 네네네. 외상이 없는 경우에는. 네. 우리도 이제 사고를 당해보면 저도 이 뒤에서 받치는 사고를 당했을 때 실제로 사람이 목이 안 돌아간다는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상대방이 보기엔 또 멀쩡해 보일 수도 있고요. 네네. 이걸 객관적으로 증빙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몇 년 전부터 좀 프로그램이 생기고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이게 아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디모 시스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매스메티컬 다이나믹 모델스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사실은 마디모 시스템이요. 예. 근데 이제 매스매티컬에서 MA, 다이나믹에서 DY, 이제 모델스에서 MO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 두 자씩 네. 뽑아가지고 이제 마디모라고 부르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네덜란드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기초로 영상하고 그 차량 손상 상태, 차량이 움직인 궤적, 그 현장 사진 이런 것들의 정보를 다 조합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여러 사고의 사례들하고 비대조를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차가 움직여서 요 정도로 해가지고 양차가 이렇게 됐으면은 네. 탑승자들이 탑승 위치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겠다. 이제 요거를 시뮬레이션에서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근데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서 개발은 됐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네덜란드 당연하고 뭐 일본, 우리나라 이게 다 도입해가지고는 사고 분석에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방금 말씀하신 야 이거 별로 다칠 것 같지 않았는데 이게 다친 게 맞냐 하는 상황에서 네. 이제 밝힐 게 그동안 마땅하지가 않았는데 이걸 밝힐 수 있는 뭔가의 이제 그 수단이 생긴 셈이니까 이걸로 많이 이용되게 됐죠. 마디모 이게 딱 듣기에는 약간 탈모 치료제 같기도 하고요. 네네 한자어 같이 들리는데 약간 의자 이름 안마 의자 이런 이름 같기도 한데 예. 실제로 이거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시는군요. 9988님, 김도영님, 마디모를 신청했어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네. 저 이 실경험자인데 조사관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도 일단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그게 우선입니다라고는 해주시는데 그래도 우리끼리 너희들끼리 알아서 요거보다는 객관적인 중재자가 들어가면 분쟁이 좀 줄어들긴 하겠네요. 이게 분쟁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야 되는지 분쟁을 늘리고 있다고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게 이 마디모 시스템이 네. 처음에 도입된 거는 사실은 꽤 됐습니다. 이게 한 도입된 지 15년 정도 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처음엔 이제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원래 국과수에서도 이제 오히려 사고가 큰 사고 났을 때 내지는 원인 불상의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있는 자료로 분석을 하려고 한 거지 CCTV 자료 같은 걸로 분석하고 이러려고 만들어 이게 이렇게 도입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운영 비용이 생각보다 되게 비쌉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소프트웨어 이렇게 뭐 한 카피에 몇 천만 원씩 하기 때문에 이제 국과수에서도 계정이 뭐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한 2012년, 2013년 이때부터 이제 블랙박스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 이런 뭐 SNS 또 신문, 방송 이런 데서 이런 저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려지고 이러면서 지금은 연간 분석 건수가 15,000건 된다고 하거든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계정은 몇 개 안 되는데 15,000건씩 돌려야 되니까. 요게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좋은 점과 그리고 좀 어려운 점이 동시에 드러나는 그런 부분 같은데 일반인들도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이런 분쟁의 한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저도 답답한데 이거 신청하고 싶어요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누구나 할 수는 있는데 누구나 받아주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수사 의뢰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형사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경미한 사고이면은 그냥 저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규정이기 때문에 굳이 경찰 절차를 안 거치더라도 보험사를 끼고 합의가 되면은 그냥 종료가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마디모 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경찰에다 신고를 해가지고는 이제 조사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운전하신 분은 뭐 무조건 과태료하고 벌점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사실은 가해하신 분은 억울하신 거예요. 제가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해하신 분은 억울하니까 내가 그냥 보험으로 그냥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거를 그냥 견디면 될 거를 야 이거 너무 억울한데 이건 너무 심한데 생각이 되니까 자기가 벌점 받고 과태료 맞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그걸 신청을 하는 거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세게 받은 것 같지 않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진짜 기자님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아플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마디모 검사가 들어왔는데 야 그 정도는 사람이 다치는 정도가 아니야. 이제 이런 통보를 받고 나면은 자기는 아픈데 이제 보험 사기범 처리 취급을 받으니까 이중으로 억울한 거죠.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기는 하지만 이게
분쟁을 해결하는 건지 조장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은 그래서 드린 겁니다.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이게 되게 모호한 얘기기는 한데 왜 우리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요거 요런 거 아니야? 이게 딱 떠오르는 그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타협의 수준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가게 되면 네네. 그러기도 한 것 같은데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해서 경찰에서 민원인이 이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국가수로 넘겨준다라고 네. 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사안이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 뭐 접수 순서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여러 사례들을 보니까 근데 짧으면 한 2주 그리고 길면 한 2-3달까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2-3달까지 걸린다. 아마 저희 그 의견 주신 분들은 굉장히 길게 시간이 소요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경미한데 이거를 프로그램 돌려서 해결한다면서 사실 2주만 해도 되게 길게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겠어요. 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사고 처리에 이제 2주의 시간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질 정도의 사고면 사실은 네네. 국가수까지 안 가시고 네네.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합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결국 보험료도 할증이 되고 네. 차후에 여러 가지 또 그 수반되는 대가가 있긴 하겠네요. 네, 그것 때문이죠. 사실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물론 억울하신 부분 그리고 또 정의를 구현하시고 싶으신 부분 사실은 그런 마음에서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굳이 본인의 경제적 이익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이렇게 너무 나쁜 사람 같아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이걸 바로 잡고 싶다 이런 마음은 누구한테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시는 수단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거에 의해 가지고는 인사사고 접수가 안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보험 할증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도 많이들 신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사고가 아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사고가 남들의 큰 사고보다 훨씬 중대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네, 마디모 프로그램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난 진짜 억울하다. 네. 뭐 예컨대 예를 들어서 사고가 그 뒷사람은 아이고 좀 다친 것 같은데 네. 가벼운 사고 같은데 네, 왜 보험 처리하지 말고 우리끼리 합의하자는 사람도 있고 네, 다양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마디모에서 당신 별로 안 아픈 것 같은데요 라고 결론이 나면 피해자는 난 억울하다. 이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요새는 검색이 하도 활성화돼서 이게 잘 들어보지 않더라도 이제 이 말 듣고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건강보험을 통해서도 그 교통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모르셨죠. 근데 하여튼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당장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금을 지급을 네. 거부한다. 근데 나는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강보험에다가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첫 번째 일단은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아픈 부분은. 그리고 그 보험사에서 만약에 이제 건강보험에서 처리를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줄 거냐 안 줄 거냐 하는 부분은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요구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이제 상대방 보험사하고 보험사끼리 처리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신경 쓰실 게 좀 덜할 텐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이제 그동안 나는 상대방이 인사로 보험 접수를 해줘가지고 보험 치료를 쭉 정상적으로 받고 있었는데 이 마디모 판정 때문에 그 보험사에서 거꾸로 이 돈을 달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가 받을 치료비가 아니었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사실은 대법원까지 간 사례들까지 있거든요. 얼마나 이게 큰 돈은 아니었을 텐데 아마 얼마 억울하니까 이 대법원까지 갔었겠습니까? 소송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소의 실익이라는 게 없었을 텐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말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까무해서 하는 소송은 하지 마셔라 이렇게 보통은 권유드리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정의감이랄까요? 아니면은 이게 내가 한 거를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수단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각보다 강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하여튼간 이런 사건의 소송이 되는 걸 보면은 마디모 결과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뮬레이션으로 돌리는 그 통계적인 결과에 의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결과 자체에 절대적인 증거력은 없어요. 아까 전에 뭐 의사이신 분께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절대적이진 않고 다만 법원이 그걸 완전히 무시하냐면은 그럴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통계적인 정확성을 가진 프로그램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 그리고 아니면 이쪽 피해자 측에 유리한 증거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진단서라든지 그 의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변호사님 모시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변에 이런 이변이 듣다 보면 딱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쏘리하고 땡큐만 제때제때 잘해도 우리가 큰 돈이 나가는 건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하고 고마울 때 고맙다고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쓸데없는 비용 지출을 줄이면서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방어운전 안전운전 하시는 것도 조심하시고요. 사고 안 나면 제일 좋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내변호사회의 이완근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